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에 사는 40대 후반 여성이에요. 얼마 전 제게 일어난 너무나 황당한 사연을 털어놓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게 정말 저한테 있었던 일인지 어안이 벙벙하고 며칠 전까지는 자다가도 화병이 나서 깨곤 했어요. 입에 담기만 해도 속에 천불이 나서 일부러 주변에 잘 말하고 다니지도 않았던 이야기인데 시간이 지나니 가라앉기는 하는 건지 이제는 좀 어디다 털어놓고 위로도 받고 공감도 받고 싶어 용기를 내게 됐어요. 여전히 주변에 이야기하기엔 나 부끄러워 얘기도 꺼내기 힘든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이야기하기에 앞서 제가 젊은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먼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사람마다 사는 모양새가 다 달라서 여러분들은 어떤 젊은 시절을 보내셨는지 감히 상상조차 안 되지만 적어도 다들 각자 위치에서 나름대로 고군분투하며 치열하게 청춘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집은 대대로 부산에서 큰 찜질방과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시설도 넓고 관리도 깨끗하게 잘하는 걸로 입소문을 타서 동네에서는 이름만 말해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 온천이었죠.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져 온 온천은 장사가 꾸준히 잘 되었고 덕분에 일은 고됐지만 그럭저럭 집안 형편은 괜찮았어요. 그래서인지 다른 부모님들과 다르게 저희 부모님은 제가 목욕탕을 물려받기를 원하셨어요. 얘아야, 너는 나중에 커서 뭐 할 거니? 아직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 할 거 없으면 목욕탕 물려받으면 되지. 그건 별론데? 어릴 때는 한참 꿈이 많을 때라 그런지 제가 목욕탕을 물려받아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인지 그 말을 듣는 게 너무 싫었어요. 할 수만 있다면 목욕탕을 물려받는 것만은 피하고 싶었을 정도로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어릴 때 그 많았던 꿈이 커가면서 하나 둘씩 사라지더니 진로를 정할 때쯤이 되니 정말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성적 맞춰 대충 간 대학교도 학업에 흥미가 없어 간신히 졸업한 후 잠깐 백수가 된 시간 동안 제가 뭘 할 수 있을지 생각하다 결국엔 부모님 사업을 물려받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막상 결심을 하고 나니 목욕탕, 찜질방 시설 관리와 직원들 세신사 관리부터 정상까지 배울 게 많아서 정신이 없더라고요. 하나하나 제 힘으로 혼자 해내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도 하나 좋았던 건 일을 배운다고 해서 당장 목욕탕을 물려받을 건 아니다 보니 아르바이트 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배워도 돼서 생각보다는 부담이 덜 하더라고요. 세신사 아주머니들을 상대하다 보니 아주머니들께서 재미삼아 세신한 법을 가르쳐 주시기도 했어요. 어머, 뭐야. 소질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요? 손에 힘이 좋네. 세신사해도 되겠어. 지나가듯 하신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귀가 솔깃했어요. 당시 세신사들의 벌이가 꽤 괜찮았거든요. 게다가 마침 오래 일하시던 세신사 한 분이 일을 곧 그만두신다고 해서 새로 세신사를 구해야 할지 고민 중이던 차였거든요. 그래서 아예 제대로 일을 배워서 용돈벌이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저 세신사 일 배워볼까 봐요. 뭐? 운영일이나 배우라니까. 갑자기 웬 세신사? 안 돼. 그거 골병 들어. 얼마나 힘이 좋아야 하는데. 괜히 힘 빼지 말고 배우던 일이나 마저 배워. 같이 하면 되죠. 틈틈이 알바하듯이 하고 싶어요.
엄마도 괜히 다른 분 구하는 것보다 저 쓰면 편하시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네가 아무리 젊다지만 엄마는 좀 그렇다. 목욕탕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분명 아예 쓸모가 없진 않을 거예요. 새신사분들 채용하는데 도움도 될 것 같고, 아무튼 배워둬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겸사겸사 돈도 많이 모아두면 좋고요. 당연한 반응일지도 모르지만 부모님은 뭐하러 힘든 일을 나서서 하냐며 처음에는 적극 반대하셨어요. 하지만 제 의지가 굳건하자 결국엔 마지못해 허락하셨죠. 아마도 이러다 말 거라고 생각하셔서 허락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곧 그만두신다고 했던 새 신사분께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요새는 때밀이를 양성하는 전문 학원도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새 신사 일은 이렇게 기존에 일하시던 분들께 전수받는 도제식으로 배우는 방법밖에 없었거든요. 다행히 저를 가르쳐 주신 분은 저희 목욕탕에서도 인기가 많으셨던 실력 있는 분이라 믿고 배울만 했어요. 그렇게 일을 배워서 새신사 일을 병행하게 되자 제 한 달 월급은 제법 쏠쏠해졌어요. 목욕탕과 찜질방 운영 일을 하는 시간에 새신사 일까지 건당으로 받아서 하니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모였죠. 제 20대 시절은 거의 목욕탕과 찜질방의 뜨뜻한 온기 속에서 보냈던 것 같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일일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하는 일이 꽤 잘 맞았어요. 일하다 보니 단골 손님이 생겨 친해지기도 했고, 찜질방과 목욕탕은 손님들이 그간 쌓인 피로를 풀고 몸을 깨끗이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니 애정이 생기기도 했죠. 다만 제 직업 특성상 하루 종일 갇혀서 일을 하게 되다 보니 이성을 만날 시간도 연애를 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렇게 일만 하며 지내다 보니 시간이 흘러 30대가 되어버렸죠. 예아야, 너도 어디 나가서 소개도 받고 손도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니? 맨날 여기 처박혀서 일만 하다가 청춘 다 보내겠다. 엄마 아빠가 너 이러라고 여기 일 물려받아서 하라고 한 게 아닌데. 부모님도 걱정스러운 눈으로 절 바라보셨지만 그때만 해도 딱히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제 20대가 일만 하다 끝나버리긴 했지만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제 통장은 제법 두둑해져 있었고, 지금처럼 일만 하면 살아도 괜찮겠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일을 하느라 제 또래 친구들과도 멀어진 지 오래여서 마땅히 소개받을 곳이 없었고, 그렇다고 일부러 결혼을 목적으로 한 선자리를 알아보기엔 또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제안을 해오셨어요. 세신을 자주 받으러 오시는 분인데, 안 그래도 동네 분들 말로는 이 동네 제일 가는 땅 부자라고 하는 손님이 계셨거든요. 제가 마음에 드시는지 맨날 선물을 챙겨다 주시는 감사한 분이었는데, 저를 정말 예쁘게 봐주신 모양인지 괜찮은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셨어요. 예아 씨는 연애 안 해? 네, 보시다시피 일하느라 바빠서 연애할 시간이 없어서요. 아우, 똑같이 바쁜 남자 만나면 되지. 그리고 원래 전쟁통에도 싹 트는 게 사랑이야. 좋은 사람 지금 안 만나면 나중에 아쉬울 땐 다른 여자들이 다 채가고 없다. 내가 좀 괜찮은 청년을 아는데 우리 예아 씨 소개시켜줄까 해서. 네? 아우, 살다 손님한테 소개팅 제안이 들어올 줄은 몰랐네요. 너무 감사한데 제가 어디 소개받기엔 직업도 그렇고 좀 부끄러워서요. 괜찮아요.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무슨 소리야. 직업에 귀천이 어딨다고.
우리 예아 씨 얼굴도 너무 예쁘고 성격도 싹싹하니 좋은데 여기 박혀서 일만 하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그래. 우리 가게에 매니저로 일하는 청년 있는데 사람이 인물도 좋고 일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고 아주 괜찮아. 요즘 그런 청년 잘 없다. 나이도 예아 씨랑 비슷해. 그 친구도 가게에 처박혀서 일만 한다고 연애 못하고 있는 것 같던데 우리 예아 씨랑 만나면 딱인데 정말. 한번 지나가듯 말이나 꺼내보신 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밀어붙이시는 통에 어떻게 돌려서 거절해야 하나 고민이 됐어요. 그런데 옆에서 저희 대화를 듣고 계시던 손님이 끼어들더라고요. 그래, 한번 만나나 봐. 이 언니 사람 엄청 잘 봐. 이 까탈스러운 언니가 괜찮다고 하면 진짜 괜찮은 거거든. 내가 보장할게. 한번 만나보고 별로면 안 만나면 되잖아. 어차피 예아 씨 거의 하루 종일 여기 있어서 밖에 나가서 잘못 마주칠 일도 별로 없을 텐데. 맞는 말이긴 한데 이상하게도 밖에 나가서 잘못 마주칠 일도 별로 없을 거란 말이 내심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제가 그 정도로 밖에 못 나가는 이미지인가? 그런 생각이 드니 살짝 오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 어차피 나이 더 먹으면 이런 소개 제안도 안 들어올 텐데 한번 얼마나 괜찮나 만나보자는 생각도 들었고요. 네, 그럼 한번 만나볼게요. 솔직히 말하면 새신사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소개에 대한 자신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제 일에 자부심이 있고 적성에도 잘 맞았지만 흔히 새신사라고 하면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결혼 상대로 봤을 때 상대가 어떻게 바라볼지가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개팅에 별 다른 기대감은 없었어요. 그래서 좋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대충 예의만 갖췄다 싶은 차림으로 나간 소개팅에 의외로 정말 훤칠한 남자가 나와서 깜짝 놀랐죠.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아 씨 맞으시죠? 들은 대로 정말 미인이시네요. 대학교 졸업한 이후로는 또래 남자를 볼 일이 별로 없이 지냈던 생활 패턴이라 그런지 젊은 남자를 처음 본 사람 마냥 심장이 주책맞게 쿵쾅거렸어요. 단골 손님 말대로 정말 일만 해서 연애를 못한 거지. 일을 적당히 하고 밖으로 나돌아 다녔으면 인기가 많아도 너무 많을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키가 크고 얼굴도 준수한 데다 목소리도 좋고 데이트하는 내내 매너도 좋고 기본 베이스가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이었거든요. 처음에는 나이와 이름 정도만 주고받고 이런저런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결국 서로 직업을 밝혀야 하는 타이밍이 왔어요. 소개팅 상대의 직업은 손님께서 미리 알려주셔서 알고 있었지만 그쪽은 제 직업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눈치였거든요. 예아 씨는 어떤 일 하세요? 사장님께서 자주 가시는 단골집에서 일한다고만 이야기해 주셔서요. 아, 네. 저 사실은 뜸을 들이면 더 이상해 보일 걸 알면서도 입이 차마 떨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한참을 말끝을 맺지 못하니 상대방이 저를 배려하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만류하더라고요. 이야기하기 불편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괜한 걸 물었나 봐요. 아니에요. 소개팅하러 나온 자리에 직업은 당연히 물어봐야죠. 그런데 제가 좀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직업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요. 그런 게 어딨어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 새신사 일해요. 아시죠?
목욕탕에서 때 밀어드리는. 아, 알죠. 저도 되게 좋아했는데 그게 뭐 부끄러운 일이라고 그러세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안 하는 일이기도 하고 이미지도 좀 그렇지 않나 해서요. 지금 생각해보면 목욕탕 운영한다고 해도 됐지 않나 싶지만 그때는 부모님이 운영하고 계신 터라 물려받은 상태도 아니어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기가 뭐했어요. 제가 저를 소개할 수 있는 직업이 세신사밖에 없었는데 제 또래의 남자에게 이해받을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남자는 뭘 그런 걸로 그러냐는 듯 오히려 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안 그래도 호감이었던 사람이 반응을 그렇게 해주자 호감이 더 생겼어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지금은 내 면전이니 이렇게 괜찮은 척하고 뒤로는 딴 생각하고 있겠지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트가 끝난 뒤 남자는 애프터 데이트를 신청해 주었고 저희는 그렇게 인연을 맺게 되었어요. 그 남자가 바로 선호 씨,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 되었죠. 남편은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결혼 후에도 처음 만났을 때의 인상 그대로 제 직업에 어떤 편견도 없이 저를 대해주었고 변함없이 친절하고 다정했어요. 이 사람을 만나고 한때나마 제 직업을 부끄러워했던 제 자신을 반성하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해 더 애정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 직업을 통해 이렇게 좋은 사람까지 만나게 된 거니까요. 결혼 후 남편과의 생활은 순탄하게 그지 없었지만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바로 시댁. 그 중에서도 시어머니였는데요. 시어머니께서는 젊은 시절 살던 지역 일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한미모 하셨던 분이라고 들었어요. 지금은 나이가 드셨지만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또래 어머님들에 비해 젊고 아름다우셨죠. 남편이 어머님의 외모를 빼다박아 한인물 한다 싶을 정도로요. 거기까진 참 좋았는데 그런 삶을 살아오셔서 그런지 어머님은 외모에 유독 집착을 하셨어요. 그래서인지 제게도 처음 인사를 간 순간부터 결혼식 날까지도 외모에 대한 발언을 수차례 하셨어요. 우리 아들은 엄마보다 예쁜 여자 만나길 바랬는데 조금 아쉽네. 결혼을 약속하고 시댁에 첫인사를 드리러 간 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본 어머님께 들은 첫마디가 저거였을 정도니 말 다 했죠. 그런데 당시 저는 시댁에서 제 직업으로 왈가왈부하며 결혼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점에 감사한 마음도 있었고 실제 나이답지 않은 어머님의 미모에 살짝 기가 눌려 저 말이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웃음으로 받아쳤었죠. 아, 어머니만큼 예쁜 여성분은 어디 가서 찾기 힘들어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어머님. 넉살 좋게 받아치자 어머님은 제가 마음에 드셨는지 그때부터 잘해주셨어요. 저도 시댁에 예쁨 받는다는 생각이 드니 시부모님께 더 잘하게 됐고 그렇게 운 좋게 별다른 시집살이 없는 집에 시집을 간 걸로만 굳게 믿고 있었죠. 뭐 어떻게 보면 이걸 시집살이라고 하긴 힘들지도 모르겠네요. 저를 직접적으로 노동을 시키거나 인격적으로 심한 모욕을 주진 않았으니까요. 시어머니의 교묘한 말들은 그 자리에서 지적하기에는 참 애매한 구석이 있었어요. 결혼식 날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 결혼식 날만큼은 누구보다 예쁘고 싶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체중 감량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목표만큼 많이 빼지 못했지만 그래도 5kg 감량을 성공하고 마음에 드는 드레스를 골랐죠.
결혼식 날까지 겨우겨우 몸무게를 유지해서 메이크업까지 다 마치고 시어머니와 마주쳤는데 시어머니는 보자마자 약간 못마땅한 얼굴로 제 드레스를 훑으셨어요. 세상에, 이렇게 팔이 드러나는 드레스를 입을 거면 팔뚝살을 좀 더 빼지 그랬니? 나이든 나보다 팔뚝이 두꺼우면 어떡해? 예쁘다는 말만 들어도 모자란 날에 그런 지적을 당하니 조금 짜증이 났지만 날이 날이니만큼 기분 상하고 싶지 않아 그때도 멋쩍은 웃음으로 상황을 넘겼어요. 그러게요. 저도 뺀다고 뺐는데 더 이상은 안 빠지더라고요. 처음 몇 번은 당황스럽기도 하고 저 스스로 어머님께서 나쁜 의도는 아닐 거라고 믿고 싶어서 어영부영 넘겼던 것 같아요. 가끔 이런 말을 툭툭 던지는 걸 제외하면 어머님께서 제게 못해주시는 편은 절대 아니었거든요. 잘해주다가 한두 번 듣기 싫은 소리 하는 걸로 어머님을 미워하기엔 그 정도로 고부 갈등이 생기는 것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최대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몇 번의 위기만 넘기면 문제가 없다고 믿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결혼한 횟수가 넘어갈수록 어머님의 외모에 대한 집착은 심해져만 갔어요. 솔직히 다른 시집살이하는 며느리들에 비하면 별거 아니기도 하고 매번 수위가 센 편도 아니라서 신혼 때까지만 해도 저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어머님이 가끔가다 무심하게 툭툭 던지는 제 외모에 대한 혹평이 차곡차곡 쌓여 마음속에 상처를 남겼던 것 같아요. 그걸 깨닫게 된 건 제가 첫애를 낳고 난 지 3개월쯤 된 어느 날이었죠. 첫째를 임신하고 20kg가 쪘었는데 출산 후 겨우겨우 10kg를 빼고 나머지 10kg는 육아 스트레스에 밤늦게 야식을 먹다 보니 못 빼고 있었거든요. 아이를 낳고 몸이 달라져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몸이 정말 임신 전 같지가 않잖아요. 임신 전에는 좀 쪘다 싶으면 며칠 먹는 걸 조심하고 운동 좀 해주면 또 금방 빠지고 했는데 갓난아기를 돌보면서 운동하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식단 조절을 한다 해도 금방 빠지지가 않았어요. 식단 조절을 하며 아이를 보자니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금방 포기하게 되기도 했고요. 안 그래도 임신 전에 남편이 좋아해줬던 예쁜 옷들도 하나도 안 맞고 제 스스로 둔하게 변해버린 몸뚱이 때문에도 한참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때였어요. 남편은 한결같이 예쁘다고 해줬지만 도저히 저는 제 스스로를 사랑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여보, 오랜만에 이번 주말은 애기 맡기고 둘이 놀러 갈까? 엄마가 봐주신다는데. 아니야, 나 너무 살쪄서 데이트할 때 입을 옷도 없어. 임신했을 때 내가 선물해준 예쁜 인부복 원피스 있잖아. 그건 어때? 그거 처음 입었을 때 진짜 예뻤는데. 그래? 그럴까, 그럼? 나한테만 예뻐 보이면 됐지. 뭘 그렇게 남들 눈을 신경 써. 내 눈에는 당신이 최고로 예뻐. 고마워, 여보. 사실 아이를 낳고 외출을 안 한 지 너무 오래돼서 약간의 산후 우울증까지 겹쳤을 때였어요. 이대로 집에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밖에 나가려니 예전과는 너무나 달라진 모습에 친구들 만나는 것도 꺼려지다 보니 점점 더 위축되고 집에만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 저를 남편이 꺼내주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고 시어머니께서 아기를 봐주는 것도 흔치 않은 기회이기도 해서 용기를 내서 외출을 결심하게 됐죠. 살찐 몸이라도 오랜만에 머리도 예쁘게 말고
화장도 하고 화사한 옷을 입으니 기분이 좋아지긴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연애 때처럼 남편과 데이트할 생각을 하니 마음이 두근거리기도 했고요. 그렇게 한껏 단장을 하고 시댁에 방문을 했어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그래. 아유, 우리 미나 왔어? 그래, 할머니야. 오늘 미나 봐주신다고 해서 감사해요. 저희가 들어올 때 맛있는 거 많이 사올게요. 처음에는 손녀에게 눈이 꽂혀 저를 못 보고 계시던 어머님께서 그제서야 저를 한번 보셨어요. 평소와는 다른 제 모습을 보고 약간 놀라셨는지 위아래로 저를 훑어보시더군요. 그 빤히 쳐다보는 눈빛에 순식간에 위축되고 우울함이 몰려오려고 하는 걸 그냥 예쁘게 꾸미고 와서 놀라셨나 보다.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하며 삭혔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 바로 어머니의 직구가 날아왔죠. 며느라, 그러고 보니 너는 애 낳은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몸이 이 모양이니? 네? 아니, 왜 아기 낳고 몇 개월 지나면 다들 임신했을 때 찐살이 싹 빠지던데? 너는 어떻게 된 게 아직도 이 모양이야? 처음엔 좀 빠지나 싶더니 이제 더 빠지질 않는 것 같다. 머릿속이 새하얘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제가 몸에 예민한 걸 알고 있는 남편이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엄마, 애 낳는다고 다 살 빠지는 거 아니에요. 뭔 소리야. 엄마는 너 낳고 육아 좀 했더니 살이 아주 그냥 쭉쭉 빠지던데. 하긴 요새는 옛날처럼 독박 육아가 아니니 좀 살만한가? 세상 참 좋아졌어. 남편이 육아를 도와주니까 살이 안 빠지나 보네. 엄마,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죠. 육아해서 살이 빠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끼니 잘 못 챙겨 먹고 애 보다가 밤늦게 돼서야 먹어서 살이 잘 안 빠지는 엄마들도 많아요. 아, 그래도 살을 빼야지. 평생 그렇게 살 거야. 애 낳기 전엔 빼짝 말라서 이쁘더니 남편 보기 부끄럽지도 않니? 여자는 결혼을 하건 애를 낳건 평생 관리해야 돼. 안 그러면 누가 네 남편 채간다? 얘 봐봐. 밖에 나가면 누가 유부남으로 보겠어? 관리 잘해놓으니까 어떤 젊은 여자가 붙어도 붙지. 근데 이렇게 펑퍼짐한 옷 입고 백날 꾸며봐야 그렇게 관리 잘한 애들 이길 수나 있겠냐고. 내 아들도 남잔데 별 수 있겠어? 나중에 남편 뺏기고 울지 말고 지금부터 관리해놔. 여자는 외모가 반 이상이야. 너보다 오래 산 내가 다 널 위해서 경험상 얘기해주는 거다. 그렇다고 네가 직업도 딱히 변변찮은데 외모 관리라도 해야지. 시어머니 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날아와 박혔어요. 남편도 이건 좀 심각하다 느꼈는지 황급히 짐을 챙기더라고요. 엄마는 걱정도 팔자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럴 일 없으니까 괜히 이 사람한테 잔소리하지 마세요. 사람을 뭘로 보고. 저흰 이만 나갔다 올게요. 미나 잘 봐주세요. 여보, 뭐해? 얼른 가자. 남편 손에 이끌려서 나오는데 얼떨떨해서 그때 한마디도 못하고 듣고만 있었던 게 시간이 지날수록 가슴에 응어리가 치더군요. 간만에 예쁘게 꾸미고 나와서 좋아졌던 기분이 순식간에 바닥을 쳤어요. 평소에 외모에 집착하는 분이라 제 외모까지 단속하시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적어도 어머님도 아이를 낳아본 한 여자로서 이런 건 이해해 주실 줄 알았거든요. 이때가 가장 예민하고 우울할 걸 알고 계실 텐데 그래도 기분 내보겠다고 나온 사람을 면전에 대고 그렇게 모욕을 주실 줄은 몰랐어요. 데이트하는 내내 제 표정이
심상치 않은 걸 느꼈는지 남편도 제 눈치를 봤어요. 여보, 설마 아까 엄마가 했던 말 때문에 이래? 너무 신경 쓰지 마. 엄마가 원래 외모에 민감하신 거 알잖아. 알고는 있는데 솔직히 요즘 같은 때 그런 말 들으니 기분이 썩 좋지는 않네. 아, 진짜 엄마는 왜 또 그런 말을 하셔가지고. 그래도 우리 엄마 좀 이해해줘. 우리 엄마 젊었을 때 급격히 살이 좀 붙은 적이 있으셨는데 하필 그때 아버지가 바람이 나셨어. 그때 내색은 안 하셨지만 엄청 상처받으셨던 것 같아. 그 이후로 외모에 대한 집착이 좀 심해지셨거든. 그래서 아까도 괜히 안 해도 될 말씀하신 거야. 나는 그럴 일 절대 없는 거 알지? 걱정하지 마, 여보. 그런 걱정은 안 하는데 그냥 어머님이 그동안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는 게 충격이야. 내 직업에 대해서도 그렇고 편견이 없으신 줄 알았는데 결국 있으셨던 거네. 아우, 직업은 나도 변변찮은데 뭘. 너무 담아주지 마. 얼마 만에 둘이 나온 건데 오늘만큼은 즐겁게 지내자, 응? 그래도 그 뒤로 제 기분을 풀어주려 노력하는 남편 덕분에 끝에 가서는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 항상 저한테나 어머님한테나 다정한 남편이라 중간에서 저나 어머님을 달래느라 고생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럴 때만큼은 좀 속 시원하게 제 편을 들어줬으면 어땠을까 싶더라고요. 그래도 아버지 없이 엄마 밑에서 자라온 남편이라 어머니께 더 애틋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해하려고 했죠. 시간이 흘러 미나가 유치원을 졸업할 때쯤 저는 일과 육아를 더 이상 병행하지 못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온몸에 골병이 들고 하루하루 지쳐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제 상태를 지켜보던 남편 역시 조심스럽게 일을 그만둘 것을 권하더라고요. 여보, 이제 일은 그만두는 게 어때? 요새 당신 정말 힘들어 보여. 다시 장모님이랑 장인어른께 맡기고 당신은 좀 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안 그래도 나 요즘 고민이 되긴 해. 요새는 사람들이 옛날만큼 목욕탕을 찾질 않아서 매출도 저조하고 가뜩이나 요즘 열심히 몸을 갈아서 장사하는 거에 비해서 매출까지 예전 같지 않으니 점점 더 의욕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엄마께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 저 욕탕 일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러게 미나는 우리가 좀 봐준다니까. 그래도 어릴 때 부모랑 애착 관계가 중요하던데 미나는 제 손으로 키우고 싶어요. 그리고 옛날부터 새신사 일을 해서 그런가 요즘 들어 몸도 별로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조금 있으면 미나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요즘 애들은 부모님 직업으로 애들끼리도 차별하고 그런데요. 애들이 저 새신사인 거 알면 미나 괜히 놀려서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매출이라도 잘 나오면 모르겠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목욕탕에 잘 안 오는지 일이 힘든 거에 비해 장사도 잘 안 돼요. 그래, 하긴 요새 장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걱정하긴 했다. 너한테 물려준 목욕탕이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도 돼요? 마음 같아서는 팔고 싶긴 한데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았던 장사라 마음에 좀 걸려서요. 나도 워낙 이런저런 정들었던 장소라 팔면 마음이 아플 것 같긴 한데 뭐 어쩌겠니? 세대가 바뀌고 예전 같지 않다면 변화를 받아들여야지. 그리고 그 욕탕 너한테 물려준 건데 네가 팔고 싶다면 팔아야지. 우리가 너한테 물려줄 재산이 그거밖에 더 있겠니? 마음 쓰지 말고 너한테
더 도움되는 방향으로 해. 대대로 하던 장사라 청산하는 게 좀 내심 마음에 걸렸는데 부모님께서 오히려 쿨하게 반응해 주시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목욕탕을 팔았어요. 시설 관리도 꽤 잘 되어 있고 평수도 넓었던 터라 새로 사업을 하려는 분께 잘 팔렸죠. 목욕탕을 팔고 나니 통장이 오히려 두둑해진 게 마음이 더 든든하더라고요. 더 이상 고된 노동을 하지 않고 집에서 미나만 신경 쓸 수 있다는 점도 너무 좋았어요. 일을 할 때는 아이와 남편에게 잘 챙겨주지 못했던 따뜻한 밥도 지어 먹이면서 소소한 행복을 느꼈어요. 일을 그만두니 제 자신에게 투자할 시간이 비교적 많아져서 좋더라고요.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남는 시간에는 운동도 시작했어요. 운동과 노동은 다른 거라더니 본격적으로 건강하게 먹고 푹 자고 운동도 시작하니 일할 때는 아무리 고되게 일하고 끼니를 못 챙겨도 빠지지 않던 살이 쭉쭉 빠졌어요. 물론 아이 낳기 전처럼 마를 때까지 빠지지 않겠지만 내내 과체중이었던 몸이 정상 체중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피부도 좋아지고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죠. 여보, 요즘 너무 예쁘다. 운동 시작해서 그런가? 그러게, 나도 요즘 느껴. 미나도 엄마 예뻐졌다고 좋아하네. 진짜 일 그만두길 잘한 것 같아. 젊었을 때 팍 일해서 벌어놓고 나이 들어서 쉬니까 너무 좋다. 그러게, 파이어족이 괜히 있는 게 아닌가 봐. 그동안 고생 많았으니까 좀 쉬어. 나도 당신이 집에 붙어서 애도 봐주고 집안일도 해주니까 옛날에 비해 엄청 편하고 좋다. 고마워 여보. 그땐 정말 하루하루가 행복한 날의 연속이었어요. 점점 건강해지는 제 몸도 너무 좋았고 늘 일에 치여 아이도 보는 둥 마는 둥 했는데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진 것도 좋았죠. 그렇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던 때였어요. 명절이 돼서 시댁에 어머니를 오랜만에 뵈러 갔는데 어머니께서 달라진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이게 누구야? 나 정말 못 알아볼 뻔했네. 살이 왜 이렇게 빠졌어? 저 일 그만뒀잖아요 어머님. 그만두고 잘 쉬고 운동도 시작했더니 좀 빠졌어요. 세상에 이렇게나 사람이 달라 보이는데 진작 좀 빼지. 그러게 내가 전부터 살 빼라고 그랬잖아. 너무 예뻐졌네. 참 좋겠다. 그래도 젊으니 살만 빼도 이렇게 예쁜데. 예전에 외모로 하도 갈굼을 당했더니 예뻐졌다는 칭찬도 뭔가 달갑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색하게 웃고 넘기려고 했는데 왠지 모르게 침울해 보이는 어머님의 표정이 신경이 쓰여서 결국 더 말을 얹고 말았어요. 왜 그러세요? 어머님은 나이 드셔도 너무 예쁘신데. 됐어. 내가 예쁘긴 뭐가. 그렇게 젊을 때부터 악착같이 관리를 했는데도 늙으니까 소용이 하나도 없어. 어머님, 그래도 어머님 또래 다른 분들에 비하면 그 나이대로 안 보이고 엄청 동안이세요. 진짜 10살은 어려 보이세요. 말은 고맙지만 거울 볼 때마다 얼굴에 주름이 그득그득한 게 정말 꼴도 보기 싫어. 요즘 그래도 시술 같은 게 많이 발달했던데. 내가 무슨 돈이 있어야 말이지. 그런 것만 해도 사람이 엄청 젊어 보이던데. 옛날엔 내가 눈이 예쁘다는 소리도 참 많이 들었는데 나이 드니까 쌍꺼풀도 쳐져서 눈도 꼴 보기가 싫고. 그렇게 남의 외모를 깎아내리더니 결국 본인의 기준에 갇혀버리신 것 같더라고요. 참, 이걸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 난처했는데 보다 못한 남편이 나섰어요.
엄마, 시술이 얼만데요? 한번 해드릴게요. 정말? 나 정말 시술 해줄 거야? 네, 병원 가서 상담 받아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그런 거 잘 몰라서요. 알겠어. 정말 고맙다. 고마워, 얘들아. 너무 얄미운 시어머니였지만 그 순간 정말 아이처럼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랑 상의도 없이 선뜻 시술을 해주겠다고 나서는 남편에게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남편이 어머니랑 얼마나 애틋한지도 알고 저렇게 나이 들어서 부모님이 우울해 하시는데 그깟 시술 한번 해드리고 싶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죠. 여보, 나 예금 통장에 넣어뒀던 돈이 갑자기 없어졌어. 설마 당신이 뺐어? 그동안 일하면서 모았던 돈이 1억 정도 남아있던 금액을 예금 통장에 넣어뒀었거든요. 예금 통장을 비롯한 통장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남편밖에 없는데 갑자기 돈이 사라져 있어서 너무 황당했어요. 좀 쓸 데가 있어서. 뭐? 이 큰 돈을 나한테 말도 없이 쓸 데가 어디 있는데? 쭈뼛거리며 쉽게 말을 못하는 남편을 보자 갑자기 머리 끝까지 화가 치솟더라고요. 저한테 숨기는 거 하나 없이 순수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거액의 돈을 말도 없이 빼는 걸 보고는 그동안의 신뢰가 한 번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저 사실은 우리 엄마가 병원 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병원비가 그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처음에 저는 남편의 말을 한 번에 못 알아들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이 명확한 명칭을 안 쓰고 병원이라고만 언급해서 저는 어머님이 연세도 있고 하니 큰일이 난 줄 알았어요. 뭐? 병원비? 어머님 갑자기 어디 아프시기라도 한 거야? 어디가 안 좋으신데 왜 말을 안 했어? 그게 아니라 저번에 왜 우리 엄마 시술 시켜드리기로 했잖아. 근데 엄마가 상담을 받아보니 눈도 하고 싶으시고 눈밑 지방도 다시 하고 싶고 뭐 아무튼 돈이 꽤 많이 든다고 하셔서 일단 다 하면 얼마가 들지 모르겠다고 하셔서 일단 쓰고 남은 거 돌려달라고 했어. 뭐? 성형? 지금 어머님 성형 때문에 내가 피땀 흘려가며 모아놓은 돈을 홀라당 들였다는 거야? 당신 제정신이야? 미리 말 못한 건 미안해. 여보, 근데 해드리기로 한 건데 이제와 안 해드린다고 하긴 좀 그렇잖아. 당신도 그때 엄마 표정 봤지? 어떻게 하지 말라 그래. 그건 당신 사정이고 그렇게 효도가 하고 싶었으면 당신 돈으로 해야지. 왜 내 돈을 건드려? 그거 내가 어떻게 번 돈인지 알면서 그래? 알지. 아는데 나한테 그만한 돈이 있어야 말이지. 당신만큼 엄마도 너무 나한텐 소중한데 이 정도는 좀 봐주면 안 돼? 어차피 그 금액 다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남은 건 돌려주신댔어. 설마 그거 성형 다 한다고 1억 되겠어? 많이 나와 봐야 몇백이겠지. 그냥 기분 낸 거라 생각해. 우리 엄마도 평생 고생만 하신 분인데 선물했다 생각하자. 변명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화가 덜 났을까요? 뻔뻔하기 그지없는 남편의 태도에 그야말로 눈이 뒤집혔어요. 효도에 대해서 뭔가 단단히 잘못하고 있는 남편의 태도를 지금 뿌리채 뽑아놓지 않으면 앞으로 제가 고생 꽤나 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지금 말이라 해? 너네 엄마 고생한 게 나랑 뭔 상관인데 나는 고생 안 했어? 우리 엄만 고생 안 했냐? 왜 내가 고생해서 번 돈을 우리 엄마도 아니고 니네 엄마 고생했다고 선물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그게. 나중에 우리 미나 크면 결혼 자금도 줘야 하고 대학도 보내려고 피땀 흘려 모은 돈인데
그걸 다 늙은 너희 엄마 예뻐지라고 써? 내가 어떻게 이래서 모은 돈인데. 그중에 일부지만 내가 목욕탕 정리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그랬는데 이런저런 돈들 다 거기 넣어뒀으면 그거 다 네 엄마 주려고 했어? 어떻게 당신이 그래. 나 오늘 그 돈 다시 받아낼 거야. 그 돈 안 뱉어내면 당신이고 어머님이고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제가 불같이 화를 내는 걸 본 남편이 눈에 띄게 당황하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남편의 머리채를 잡고 그 길로 시댁에 갔어요. 아, 여보, 제발 놔줘. 이건 좀 놓고 얘기하자.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다니까. 세상에,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 머리채를 잡고. 너 미쳤어? 네, 저 미쳤어요, 어머님. 제 돈 돌려내세요. 뭐야? 무슨 돈? 이 남편 놈이 어머님 얼굴 고치라고 준 1억이요. 그거 제 돈이거든요. 당장 돌려주세요. 야, 그거 다 병원 예약금으로 써서 없지. 갑자기 찾아와서 그 돈을 달라 하면 어떡하니? 없는 게 말이 돼요? 빨리 예약 취소를 해서라도 내놓으세요. 이 자식이랑 이혼하기 전에.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너도 참 무서운 애구나. 남편이 시엠이 돈 좀 줬다고 이렇게 서슬퍼렇게 달려와서는 돈 앞에 뭣도 없어. 네, 그거 제가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그 변변치 않은 일로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이에요. 써도 저희 엄마한테 쓰지. 어머님 얼굴 고치는데 못 써요. 그리고 어머님, 다 늙어서 무슨 성형이세요? 이제 와서 피부 팽팽하게 하고 얼굴 좀 고치면 뭐 젊은 남자가 와서 붙을 것 같으세요?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어? 왜요? 어머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인데 기억 안 나세요? 저한테 살 붙었다고 남편한테 젊은 여자 붙겠다고 엄청 뭐라 하셨잖아요. 아, 하긴 어머님은 평생 관리하고 사신 것 같은데 여태 옆에 젊은 남자 하나 안 붙은 거 보니까 꼭 그 말이 맞는 말은 아니겠다. 그쵸? 아니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너 일단 그 손부터 놔. 내가 어떻게 키운 귀한 아들인데 네가 뭔데 머리채를 잡아? 아니요. 어머님이 돈 다시 돌려주실 때까지 저 못 놔요. 이 인간이 교묘하게 현금으로 인출해서 갖다 준 것 같은데 당장 도로 내놓으세요. 이 인간 두피 다 뜯어버리기 전에. 제가 서슬퍼런 얼굴로 남편의 머리채를 잡고 있던 손을 흔들자 어머님이 사색이 되어서는 안방으로 뛰쳐 들어가시더니 캐리어를 하나 끌고 나오셨어요. 자, 됐다. 됐니? 내가 정말 며느리 덕보려다 화를 입네. 당장 내 아들 머리채나 놔. 네. 남편 놈 머리를 확 놔버리니 남편이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더라고요. 가방을 열어보니 남편이 인출한 돈이 맞는 것 같아 남편을 그 집 바닥에 던져놓고 돈가방만 챙겨서 나왔어요. 당신 봐주는 건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나한테 호되게 당하고 이혼하고 싶지 않으면 앞으로 똑바로 해. 제가 평생 모아온 돈을 홀라당 제 엄마 성형하는데 갖다 바친 남편이 너무 괘씸하고 배신감이 들었지만 그래도 그동안 살면서 저에게 못해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라 이번만은 눈 감고 봐주기로 했어요. 돈을 어떻게든 받아내긴 했으니 그렇게 화가 죽을 만큼 나진 않았는데 그래도 몇 달간 냉정 상태로 지냈죠. 효자? 좋죠. 근데 지 엄마라면 앞뒤 사정 안 가리고 껌뻑 죽는 그 점이 마음에 걸려서 이번에 확실히 뿌리를 뽑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은 이대로 가다간 정말 이혼이라 생각했는지 어머님께 어느 정도 선을 긋겠다며 예전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6개월 정도 지켜본 결과 좀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긴 해서 마음을 서서히 풀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늘이 내린 효자는 결혼 대상 깊이 1호라고 얘기한다던데. 비교적 옛날 마인드를 갖고 있던 저는 이해가 안 가던 말이었는데 이번에 확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들 하지만 그동안 저에게 잘했던 점을 생각해서 제 남편은 한번 고쳐 써보려고 해요. 적어도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이 사연을 보고 계신다면 예비 남편이 혹은 예비 사위가 쓸데없을 정도까지의 효자인지 아닌지는 꼭 보고 결혼하세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보통 효자인 남자들이 다정하고 상냥하기도 해서 그런 점만 보고 결혼했다가 저처럼 뒤통수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하고 나니 속이 좀 후련한 것 같네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